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위기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이야기로 한국이 시끌벅적하죠. 사실 위기의 카카오라는 주제는 한 달 전쯤에 생각했던 주제였습니다. 왜 그때 안 했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한 달 전에 카톡이 바뀔 거라는 예고가 있었거든요. 당시 기사의 내용에서도 카카오 내부에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급격한 UI 변화로 이용자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말처럼 결과를 모르는 상태이기도 했고, 증권사들은 오히려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이후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차피 카카오톡은 시장 지배적인 대체 불가능한 메신저로 자리 잡았는데 유저 이탈 없이 체류 시간 감소 없이 광고 수익만 늘려도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오히려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그래서 보고 만들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업데이트가 폭망했더라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카카오톡의 평점은 1.1점까지 떨어졌습니다. 1.1점은 병무청 앱이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금방 했던 말들에서 알 수 있듯 카카오톡의 추락 위기는 단순 지금 업데이트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카카오가 위기다, 추락하고 있다는 말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위기의 카카오, 카카오가 위기다는 검색만 해봐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 글이나 기사가 허다하죠. 주가가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3만원대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으니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이유는 본론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인수합병과 상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던 카카오에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렸거든요. 즉 지금 카카오 업데이트로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전부터 위기라는 말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오히려 이번 업데이트는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크게 보면 카카오의 위기와 추락이 이번 업데이트를 했던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왜 잘 나가던 카카오가, 한국 벤처의 신화로 불렸던 카카오가 위기다, 추락이다라는 말을 듣는지부터 이번 업데이트는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지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카카오의 창업주는 김범수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 SDS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한게임을 창업했던 인물이자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하면서 출범한 NHN의 공동 대표를 맡게 되죠. 김범수는 2007년 NHN을 떠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국에서 아이비랩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몇 번 실패하기도 하면서 3년간 성공작을 못 만들어내다가 2010년 2개월 만에 3개의 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대박을 치게 되죠. 실시간 커뮤니티 서비스인 카카오 아지트,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리고 동영상과 사진 중심의 마이크로 블로그인 카카오 수다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박을 친 건 카카오톡이었죠. 사실 카카오톡이 최초의 메신저도 아니고 이미 다른 국가에도 메신저는 많았지만 카카오톡이 큰 인기를 끌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편하고 좋아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개발자였던 브랜드는 이렇게 말했죠. 기존에 나와있던 모바일 메신저들을 쓰면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카카오톡을 만들었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가 출시된 셈이죠.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점이 카카오톡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죠. 당시만 해도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돈이 들었고, 글자 수 제한에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보냈다가 요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무료였고 무제한에다 그룹 채팅까지 가능했죠. 무엇보다 쉬웠습니다. 전화번호부를 가져와서 친구 목록을 만들어주고 그냥 들어가서 누르고 채팅 치면 끝나는 몇 분이면 누구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메신저였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랑받았던 이유는 즉 본질은 쉽고 가볍고 편리한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이 흥행하자 비슷한 메신저들이 나왔지만 IT 시장 특성상 이미 자리 잡은 서비스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은 편하고 좋고 불편한 것도 딱히 없고 다 카카오톡 쓰는데 굳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메신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게다가 다른 서비스면 몰라도 상대방도 가입해야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의 특성상 특별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을 선점했다는 건 시장을 지배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다 무료라서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 측면에서 마땅한 모델이 없었거든요. 이때 효자 노릇을 했던 게 게임이죠. 애니팡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 70억의 흑자를 달성하더니 2013년에는 수백억의 흑자를 올리면서 IT 스타트업 기업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흑자 기업으로 수익 기업으로 전환에 성공했죠. 이쯤 부가 서비스도 몇 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티콘 플러스 친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미 성공했지만 원래 기업은 기업가는 항상 다음을 더 큰 수익을 성장을 원하기도 하고, 사실 이 큰 이용자 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2014년
2018년 카카오는 국내 2위 포털 다음과 합병을 선언하죠. 그런데 말이 2위지 다음은 1위인 네이버와 격차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좀 슬프면서도 웃긴데 2014년 다음에서 발표한 다음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가 네이버죠. 당시 다음은 안 그래도 밀리는데 모바일에서는 아예 찍어 눌려진 수준이라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용자 풀도 크고 이걸 활용할 만한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비상장 스타트업이라 확장과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죠. 상장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하루 경쟁사들이 경쟁 앱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카카오의 목적은 우회 상장이었죠. 법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한 형태였지만 최대 주주는 22%의 지분을 가진 김범수였고 개인 회사인 K큐브 홀딩스까지 합치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기에 사실상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10월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통합 법인이 출범하고 카카오는 증시 입성에 성공했죠. 1년 후에는 다음을 빼버리고 그냥 카카오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카카오는 인수합병과 확장을 진짜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막대한 이용자 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카카오는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죠. 카카오 택시를 출시하면서 택시 시장을 순식간에 재편해버리고 카카오톡에 송금 기능을 추가하더니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키며 은행업에도 손을 대더니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는 아예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켜서 결제와 투자, 보험 등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 헤어샵, 꽃배달, 카카오 부동산, 카카오 골프, 카카오 파킹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수합병도 작은 기업들만 한 게 아니었죠. 1조 8,700억을 써서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엔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카카오의 계열사가 153개였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겼다가 사라진 서비스도 있고 계열사 하나가 하나의 서비스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진짜 엄청난 규모죠. 카카오는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는 카카오톡이 있었죠. 모든 서비스가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카카오톡도 본질에서 좀 벗어난 앱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죠. 당장 지금 업데이트한 것들을 빼고 봐도 그냥 메신저라고만 하기에는 뭐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보다 성공으로 얻은 것들이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는 해도 잘만 된다면야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문제없죠. 쪼개기 상장이라고 욕은 엄청나게 먹었지만 어찌되었든 카카오 게임즈, 뱅크, 페이 전부 상장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었고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은행, 증권, 게임사, 컨텐츠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가진 재벌급 기업군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성장 속도죠. 심지어 코로나 시기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면서 카카오는 대호황을 맞이했습니다. 1년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했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0조를 넘기며 코스피 상위 5위권에 입성했죠. 김범수는 주식부 1위에 올랐고요. 카카오만 붙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불만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나오고 있었죠. 다른 서비스 출시하고 확장하는 건 알 바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써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데 카톡이 너무 무겁다. 이건 메신저가 아니다. 시장 다 먹어놓고 정작 편의성은 너무 떨어진다. 광고가 너무 많다. 적당히 해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카카오만 붙으면 성공한다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카카오가 붙으면 어떻게든 성공하도록 만들어서 독점하고 가격을 올린다로 말이죠. 가장 컸던 건 카카오티 택시였습니다. 2021년 8월 호출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더니 가맹이나 자사 업체에 코를 몰아준다는 배차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었죠.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주식 900억치를 한꺼번에 매각하는가 하며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를 불러내 문어발 확장 적당히 해라, 골목상권 침해다, 독점이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기사화되었고 카카오의 이미지는 추락했죠. 카카오는 사업 쇄신을 약속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생긴 사업들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독점과 탐욕의 이미지는 벗겨내지 못했죠. 안 그래도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2022년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서버를 두고 있던 기업들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카카오였죠.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정상화된 뒤에는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왔지만 포인트는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를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카톡보다 이게 낫네라는 말들이 돌았고 대체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카카오톡 독점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쯤 이미 카카오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카카오가 부상한 것처럼 다른 서비스들도 부상했거든요. 카톡이 메신저에 이것저것 넣은 것과 반대로 다른 서비스에도 메신저 기능을 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북이 인스타와 틱톡 등 다른 SNS에 밀려나고 부모님들이나 쓰는 SNS가 된 것처럼 카톡에도 세대교체 위기가 닥쳐왔죠. 10대부터 시작해 젊은 층 사이에서 무겁고 광고 많은 카카오톡 대신 다른 메신저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디스코드, 인스타, DM 같은 것들이죠. 물론 다른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카카오톡에서 탈퇴하거나 떠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용 시간이 줄었다는 것이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사실상 인구와 맞먹어서 성장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1인당 사용 시간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평균 1인당 800분이던 카카오톡 사용 시간은 2025년 8월 685분으로 감소했고 이건 인스타, 유튜브, 틱톡, X보다 낮은 수치죠. 다만 사용자 수가 많아서 앱 월 평균 사용 시간에서는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1위가 유튜브, 3위가 인스타인데 유튜브는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라갔고 인스타도 유튜브만큼이나 시간이 늘어났는데 카카오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카카오톡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저도 일할 때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만 저는 전화를 하면 했지 원래 문자든 카톡이든 잘 안 하긴 합니다. 종합하면 카카오의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실적마저 부진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타게 되었다인데 확장했던 계열사들도 당연히 다 잘 될 리가 없기에 그룹 전체 실적도 하락했죠.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혔던 건 컨텐츠의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 사람을 잡아두는 건 컨텐츠인데 카카오에는 이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유튜브는 그 자체가 컨텐츠 플랫폼이고 인스타도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 자체가 컨텐츠인데다 릴스까지 있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 TV 같은 서비스도 해봤지만 큰 반향은 없었고 메가히트 서비스도 나오지 않는 데다 해외 시장 개척도 부진한 상황에서 AI 연구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만들었지만 챗GPT에게 밀려나고 다른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AI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AI 정예팀에도 카카오는 선발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카카오톡에 챗GPT를 넣은 것을 보고 카카오톡이 AI를 개발할 역량이 없다는 말 아닌가라는 말이 바로 나왔던 것이고요.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가 뭔가라는 질문에 카카오가 지금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배경으로 카카오의 위기 추락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까지 나왔죠. 자, 그런 그룹이 너무 커져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슬림화해야 하는 상태고 당장 메가히트 앱을 내기도 힘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더라도 전부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내니 앱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독점이다 상권 침해다 말이 많은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나온 해답이 이번 업데이트입니다. 사용자 수는 이미 포함이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게 포인트인데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처럼 해야겠다. 즉 SNS처럼 만들어야겠다가 된 거죠. 현재 한국에서 카카오톡과 경쟁하는 앱은 유튜브와 인스타인데 유튜브는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인스타가 폭발적인 성장을 달리는 데는 릴스의 역할이 크니 숏폼을 넣고 친구 탭을 그냥 인스타처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말처럼 카카오가 어떻게 해도 어차피 써야 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업데이트를 한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젊은 세대까지 끌어오자. 그리고 지금 사용자들 풀을 보면 전체 인구가 사용 중이니 전체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SNS로 아니 전부 다 때려넣은 슈퍼앱으로 탈바꿈하자가 맞겠죠. 어쩌면 이번 업데이트가 미래 먹거리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카카오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카카오톡에게 메신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죠. 결국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 일부를 롤백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개편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SNS는 보고 싶은 사람들만 팔로우해서 보기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보는 것 자체가 오락이지만 카톡은 이미 친추가 되어 있는 사람들 피드가 쫙 뜨니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 아니 앱을 켰는데 부장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뜨니 피드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늘어난 광고는 안 그래도 심한 반감을 더 부추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별점 1.1점이죠. 카톡이 신내나는 인스타가 되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뼈를 때리는 말 같네요. 화재 사건을 비롯해 코로나 시기 다른
서비스의 부상까지 이미 사람들은 대체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곧바로 카카오톡을 안 쓰지는 않겠죠. 즉 위기일 뿐이지 미래도 없는 몰락은 아닙니다. 수익성 있는 미래가 있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면서 카카오톡은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업데이트 사건을 기점으로 진심이 어떻게 되었든 여론 자체가 카카오는 이용자 우선이 아니라 기업 우선, 수익 우선인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계열사가 다 잘 되지는 않지만 분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도 여럿 있고 카카오톡은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국민 메신저의 역할을 할 테고요. 지금의 이야기가 나중에 제도약의 전설로 다시 쓰이게 된다면 그것만큼 멋진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한국의 벤처 신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기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